전문부장님들 안녕하세요.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5일 9시 34분 시작하겠습니다. 4월 25일 대비한 방송이고요. 오늘도 많은 뉴스들을 오디뉴스와 관심 종목으로 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어떠셨나요? 코스닥이 무려 목금토 3일 동안 6%나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지수가 이렇게 6%나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개별 종목들은 20% 이상 하락을 한다는 얘기죠. 3거래일 동안 중장기로 보유하셨으면 대부분 10%에서 20% 정도는 하락을 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낙폭이 컸고, 특히나 배터리라든지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 중심으로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새벽에 올려드렸었던 종목들 총 25개 중에 20종목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는 항상 5개 섹터로 추려서 종목을 올려드리죠. 5개 업종으로 추려서 올려드리는데 그중에서 이제 5종목씩 하니까 25개 종목, 그중에 20종목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방미사절단, 방산주, 곡물, 대체에너지,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 종목들 중에서 많이 오른 것들, 특히나 방산 같은 경우는 다 올랐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다 올랐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들어갔어도 최소한 1, 2%는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곡물 관련된 쪽 누보 같은 경우 상한가 나왔죠. 한 5%에서 시작해서 상한가 나왔고, 한일사료도 강했고요. 장초에 팜스토리 등등 다 강했었습니다. 그다음 대체에너지 관련된 주들도 장초에 좋았고요. 중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거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전고체 배터리 KBG 같은 경우는 제가 장전 추천 종목이기도 했죠. 매매방에. 그래서 21% 상승했고, 한농화성 21%, 레이커 머티리얼즈 22%. 그래서 모두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뉴스는 하루에도 20개가 넘게 나오죠. 20개가 넘는다는 얘기는 20개 섹터가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를 미리 알고서 대비하는 것과 그냥 장초에 급등하는 거 쫓아가다 추격 매수해서 물리는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읽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 매도방에서 장전에 KBG와 한일사료 공유해 드렸었고, 둘 다 급등이 나왔었죠. KBG 같은 경우도 천천히 올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사실 저는 KBG 처음에 보고 있다가 나중에 한농화성으로 옮겼다가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로 옮기는 그런 흐름으로 어쨌든 대응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괜찮은 흐름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관련된 주 이런 것들 좀 관심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고, 장초 급등주 매매 종목은 KBG와 한일사료라고 이렇게 써놨었죠. 8%까지 말씀드렸었고요. 세 종목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이제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방송했었던 한농화성, LIG 넥스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다 들어가 있죠. 이 세 종목들로만 100만 원 이상 수익을 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200만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뭐 당연히 저도 손실을 볼 때가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루에 1시간 정도만 공부를 하고서도 충분히 급등하는 종목들을 다 찾아낼 수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하는 이유는 제가 방송에서 말한 종목들을 매매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 얘기하는데 나는 전혀 다른 섹터에서 항상 수익을 낸다, 이런 것들은 실력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종목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미리 볼 수 없었다는 얘기죠. 저는 당연히 그 전날 방송에 썼던 종목들 중에서 장초의 흐름을 보고서 대응을 한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굉장히 실력 차이가 앞으로 점점 크게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섹터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을 저는 이제 주식 공부법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3등급, 4등급인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빠르게 살펴보면은 한미 정상회담은 참 호재인데, 중요한 거는 한중 관계가 악화가 되고 있죠. 그것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까지 화장품 관련된 주, 리오프닝 주들이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저도 화장품 관련된 주들 한 종목 들고 있는데 벌써 한 마이너스 7%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돌발 악재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대만 발언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 증시는 시작이 안 됐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 시작해서 현재 보합 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코스닥, 코스피 다 하락세고요. 거기에 비해서 아시아 증시는 보합세 정도죠. 우리나라보단 강한 모습인데, 당연한 게 주요국 상승률 코스닥이 1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 거의 30%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7, 8%는 하락하는 건 당연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매수세가 소폭 들어왔고 외국인은 조금 팔았고 그 정도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500에서 한 2,580 사이에서 좀 횡보권을 이룰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단기 조정은 오늘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상승으로 가지는 않겠고 당연히 횡보를 거쳐서 어느 정도 2,600을 두드리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특이한 상황이 있었는데 무더기 하한가가 나왔죠. 저 같은 경우도 삼천리나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매매방이나 이전에 공부방에서도 여러 번 언급드렸었던 종목인데 그게 이제 CFD 계좌에서 반대 매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이렇게 다 하한가가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CFD 계좌에 대해서 뭐 우리 개인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제외한다 치고 간단한 건 이거예요. 1대 10 또는 1대 2.5배 정도로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용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용으로 빚을 내서 투자를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아마도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았냐. 지금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까지 폭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10%가 넘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들 중에서도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 특히나 6, 7% 정도 되는 종목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과열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반대 매매를 거쳐서 당연히 지수가 상승하는 거는 기본적인 원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빠르게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같은 제가 어제도 방송할 때 이 말씀 드렸잖아요. 성장주 급등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상대적으로 가치주나 중대형주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오늘도 가치주면서 실적도 괜찮은 방산이라든지 뭐 원전 조선들도 강세를 보였다. 이 흐름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방미 관련된 주들은 차익 매물이 나온 반면에 오히려 이제 원전주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는 재료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방미 관련된 내용에서도 원전주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보시면은 이번에 원전 분야 협력에서 진전된 조치가 있을지도 주목이 된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폴란드에서 한국형 원전 도입 본계약이 언제는 체결 가능하다라는 호재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승률도 괜찮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픽 종목 한 달 전 픽 종목이었죠. G2파워.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올랐는데요. 한신기계, 일진파워, 한전기술. 사실 원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선주 때 작년에 정말 많이 올랐고 한 1년 내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뭐 바닥 대비하면 10배 가까이 오른 종목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현재 50% 정도는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로 2차 전지 다음은 나 K방산 신고가 찍고 돌격 앞으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로템이라든지 LRG넥스원,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이 새롭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대로템은 오늘 52주 신고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나와 대우조선도 결합 심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 왜냐면 하이브 같은 경우도 시총이 큰 기업에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그쪽 엔터사가 엔터 전반이 상승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와 대우조선해양 같은 그런 거대 기업들이 합치게 돼서 큰 기업이 하나가 나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 밸류에이션 자체도 좀 올라가게 되죠. 피어 그룹 자체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한미 정삼 수혜주는 대놓고 방산과 원전이라는 기사까지 심지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산과 원전 관련된 주들이 시혜가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된 주들 정리해 보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현대로템, LRG, X1, 홍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도 뭐 제노코도 있고 퍼스텍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히토리우도 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조금 좀 단기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까지도 이렇게 화장품주들이 폭락하는 거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쉽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히려 좀 더 부정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히토리 관련된 주들도 좀 보셔야 된다. 이제 최근에 상승하기 시작한 KG 코트레일 같은 경우는 오늘도 급등이 나왔고요. 상한가 나왔고 그다음에 유니온 같은 경우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노바텍, 동국, NS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폭스바겐이 캐나다에 20조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라는 내용. 그래서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특수를 누리고 있는 폭스바겐이 캐나다와 중국 등 전 세계의 전기차 생산 기지를 짓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왔고, 폭스바겐이 7조, 나머지 13조는 캐나다 정부가 세액공제를 통해서 보조해서 큰 공장을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외 완성차 업체로는 첫 번째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를 받는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2년 후부터 받는다고 하죠. 이미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주들이 오늘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FW 폭스바겐 관련된 주, 한온 시스템, 3기 EV, 삼진 L&D, 코리아 FT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상승률이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오토에버가 6%대 상승이 나왔죠. 벌써 2만 명 탄 서울시 자율버스 지구 2.8바퀴 돌았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슈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주들도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대형주들 중에서는 LG노텍, 그다음에 오늘 많이 상승한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는 제가 2010년도에 많이 매매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칩스앤미디어 최근에 추천 종목이었고요. 텔레칩스도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모트렉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원전주에는 G2파워, 한신기계, 일진파워, 한전기술, BHI, 방산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IG넥스원, 풍산, 히토류 관련주 KG코트렐, 유니온 유티온 머티리얼즈, 노바텍, 동구 RNS, 폭스바겐 관련주 AFW, 한온시스템, 3기 EV, 삼진 L&D, 코리아 FT, 자율주행에는 LG노텍, 현대오토에버, 칩셋미디어, 텔레칩스, 모트렉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